우리 빨간색 풍선 모양 경매 물건이 들어가 있는 입지 자체는 이런 전체적인 바운더리 자체가 공장을 쓰고 활용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들어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의 입지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요즘에 뭐 신축이거나 준신축 공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279만 원, 뭐 2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금액으로 나오는 공장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감정가 기준으로 평당 280만 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걸리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공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철이형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뭐 연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가족분들,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 충분히 보내시고도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 경매에 나온 관심 물건들 현장에 가서 임장도 한 번씩 좀 해보시는 그런 뜻깊은 또 연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연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나온 경매 물건들을 좀 현장에서 또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임장 계획도 또 다 나름대로 짜놨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연휴가 또 너무 긴 것만이 단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좀 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뜻깊게 또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의 공장 경매 물건은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라는 동네에 나온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은 조금 규모가 있습니다. 토지 평수가 1800평이 좀 넘어가고 건물 면적도 450평 가까이 나와 있죠. 여기 가운데 보이는 공장이 우리 경매의 목적물입니다. 근데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벌써 반가운 건물들이 상당히 많죠. 이쪽에 금당리나 아니면 여기에 청원리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마도 산단이랑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 산단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장을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입지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우리 송산 마도 IC가 또 들어가 있고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경매 물건 입지 분석을 했을 때 여기 송산면이나 여기 아래쪽에 마도면 다들 우리가 자주 봤었던 동네예요. 결국에는 앞으로도 이 주변으로 정주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송산 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꾸준한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에는 이제 남양읍 택지지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IC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빨간색 풍선 모양 경매 물건이 들어가 있는 입지 자체는 이런 전체적인 바운더리 자체가 공장을 쓰고 활용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들어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의 입지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입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개별적인 공장의 위치, 공장이 앉아있는 토지의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더라도 그 개별적인 물건은 매수자나 임차인 분들한테 선택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경매 물건은 위성 사진에서만 이렇게 봤을 때는 2차선 대로에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 200m 정도만 올라오면 우리 공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로변에서는 접근성 자체는 그렇게 빠지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2차선변 주변에 확실히 공장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청원리 쪽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 경매 물건은 이런 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면 도로로 언덕길을 살짝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올라가다 보면 여기 오른편에 요 위에 요 건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초입을 보게 되면 이면도로를 타고 쭉 올라왔다가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신권의 감정가가 52억 6천만 원인데 한 차례 유찰돼서 36억 8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우리 감정 가격, 그 다음에 현재 가격 기준으로 평당가를 확인을 해볼게요. 52억 6천만 원. 근데 여기에는 기계 기구 감정가가 8천만 원가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 기구 감정 금액 8천만 원 정도를 제외를 하고 건물과 토지에 대한 평당 가격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8천만 원을 빼줄게요. 그럼 51억 8천이죠. 토지 면적이 1853평이니까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평당 금액이 지금 279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가격을 딱 먼저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뭐냐? 와, 이거 감정가 자체가 숫자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가 마도면 금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금당리 같은 경우에는 천원리에서 살짝 서편으로 빠져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치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금당리 자체도 2차선 국도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이면도로 안쪽에 공장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입지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사실 요즘에 뭐 신축이거나 준신축 공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279만 원, 뭐 2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금액으로 나오는 공장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물론 이 신권 기준 280만 원이라는 평당 가격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물건의 특징이나 단점이나 이 공장의 구체적인 스펙들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물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감정가 기준으로 평당 280만 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가격이었으면은 그냥 신권에 바로 들어갔어도 되는 금액이에요. 대신 전제 조건이 뭐였죠? 말씀드렸던 대로 신권에 바로 들어갈 정도로 단점이 없다거나 정상적인 물건이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건은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6억 8천만 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자, 첫 번째, 유찰이 되었던 진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유찰이 된 거는 이게 물건이 흐른 것이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유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를 찾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권의 단순한 감정평가 금액이 저렴했다고 할지언정 1차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랑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공장 경매를 실수하지 않고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를 잘 발견을 해내고 그 이유에 대한 가치 평가, 금액적인 평가를 잘 내렸을 때 공장 경매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6억 8천, 물론 기계기구 8천이 있었긴 한데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요 금액에서 한번 평당가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1853평, 그러면 198만 원이죠. 자, 이러면은 평당 2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죠? 평당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에 나온다? 우리 아까 1차에는 300만 원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죠? 279만 원,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와, 이거 진짜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 저렴한 지금 물건인데 2차에서 지금 이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건물이 없는 공장 용지 있죠.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아놓고 토목공사까지 완료된 한마디로 건물만 없는 빈 땅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사실 이 주변에서 호가는 공장 용지가 200만 원 초반 정도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당리에서 나오는 토목이 완료된 공장 용지보다도 단순하게 숫자만 봤을 때는 2차의 가격 평당 200만 원이라는 거는 더 저렴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회차에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멀쩡한 공장 건물이 상당히 멋지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를 안 봤다? 이 물건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스펙을 검토를 해보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검토를 해봤을 때 이 금액에도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들어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건물과 토지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장 용지는 1300평 가까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도로가 이제 두 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이상한 게 하나 껴있죠. 임야가 두 개가 이렇게 껴있는데 요게 46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임야라는 거는 사실 개발이 안 된 원형지라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 목적물로 같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쓰임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토지의 전체 면적이 1854평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60평은 쉽게 말해서 현재 쓰임이 없는 역할을 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공장 용지랑 도로 목적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1394평, 그럼 계산하기 쉽게 1400평만 공장으로서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면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 전체적인 면적이 1853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거를 보지 마시고 실제 공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 기준으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평당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공장 용지랑 도로, 그 다음에 임야가 각각의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빨간색은 공장 용지 본부지였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 필지를 한번 위치를 확인을 해 볼게요. 도로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95-17, 그 다음에 195-16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도로로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임야가 두 개가 껴 있었는데 임야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195-19번지, 195-20번지 요렇게 자,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기에도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시죠? 공장 용지는 공장이 앉아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가 있는 땅이다. 도로 같은 경우에도 공장 용지를 진출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땅이다. 근데 우리 임야는 어떻습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460평 정도 됐던 면적인데 얘네가 지금 요렇게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면적들은 지금 산 위에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고 쓸 수 있는 면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걸어 올라가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는 옹벽이 지어져 있는 그 선 아래에 있는 평평한 평지이기는 했지만 아까 로드뷰에서 봤던 것처럼 마당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물건을 쌓아두면서 자유로운 적재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도 아닌 땅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의 금액적인 평가를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걸리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위에 도로에서 이면도로를 타고 요렇게 쭉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위치인데 여기 이면도로의 소유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파란색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대략적으로만 도로선을 따라서 이렇게 찍어 보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차선 도로 위쪽에서 요 아래로 들어와서 우리 공장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소유 관계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나라 땅이냐 개인 땅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진출입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달라질 거고 지목이 도로인 개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 도로가
사유지가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도로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지목이 도로인 사도이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진출입 도로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책과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더 살짝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지목이 도로이면서 개인 도로인데 도로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는 사도가 막다른 도로이냐 아니면 다른 곳과 연결이 되는 통행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도 그 도로에 대한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 글씨를 살짝 키워서 보면 썩 그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색깔로 표시를 지금 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목은 대부분 다 도로이기는 합니다. 근데 법인, 개인, 법인 그러면 이 5개의 도로 필지는 쉽게 말해서 사유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소유권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그 차이뿐인 거지 결국에는 누군가의 그냥 개별적인 소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유지, 군유지 도로는 요 산 108-1번지 요거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차선 도로 붙어 있는 여기 국도변 땅만 사실 시유지, 군유지일 뿐인 거지 여기 밑에 요런 데들은 다 개인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을 볼 때는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워낙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장을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이 파란색 개인 소유,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사유지의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이용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유사시에 이런 도로들을 굴착을 통해서 내 공장까지 들어오는 부수적인 작업들을 향후에 추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없냐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 물건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감정가 아까 280만 원이었고 신권의 평당, 그 다음에 2차에서 평당 200만 원 꼴이었어요. 단순하게 숫자로만 봤던 그 평당 금액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물건의 분석이 중요하고 현장 임장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조건, 구체적인 스펙에 따라서 이 공장의 물건 가치, 다시 말해서 금액적인 가치, 이 공장이 모든 조건을 봤더니 이런 상태인데 과연 이 공장이 얼마짜리냐, 얼마면은 팔릴 수가 있냐, 이거를 우리가 결국에는 판단해내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1년 전에 최초로 경매에 나왔을 때 요때 한번 현장에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공장 내부 관계자도 만나서 공장 내부 상태까지 다 보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태는 정말 좋았어요. 공장 건물이 사실 오래된 건물도 아니에요. 여기가 2022년 4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좀 더 된 거죠. 안에 내부의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깨끗했던 그런 공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2층으로 해가지고 사무 공간도 들어가 있었고 공장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임야가 아까 460평이 껴 있기는 했지만 이 땅 자체가 임야를 빼더라도 1000평 중반 정도는 되는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마당에 가보게 되면은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도면 금당리라는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긴 한데 말씀드렸던 대로 단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임야 면적이 460평 정도 껴들어가 있는 점, 그리고 유치권이 진성이냐 가짜냐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은 유치권이 접수가 된 거는 팩트기 때문에 이 점으로 인해서 은행권의 대출을 알아봤을 때 대출의 애를 조금 먹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우리가 도로 필지는 2개가 나와 있지만 2차선 도로에서 요 공장 앞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이면도로의 땅들은 대부분 다 사유지이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또 평가해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봐서 이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잘해서 입찰가 산정이라던가, 만약에 공장을 낙찰받고 단타로 매매를 하실 거라면 얼마 정도의 매매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점들을 좀 신중하게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를 바라고, 틈틈이 또 임장도 하시면서 알찬 연휴 기간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